지난번 공지에 최악의 사례들 읽어보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의대 교수들 다 그런 줄 알고 참 재밌어 하겠더라고요. 미안한데 제가 공지에 쓴 게 최악의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글로 차마 못 쓸 것 같은 더더더 최악의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나마 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미안한데 진짜 최악의 사례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있었죠. 그 교수는 수술을 고수고 수술 많이 했으니까 취해도 수술이 잘 되지만 그 3년 차는 내가 봤을 때 막 손도 좀 떨고 있었어요. 3년 차가 투덜대면서 교수가 하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애기한테 정말 작은 혈관에 막 넣는데 그러니까 정말 감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넣다가 결국 여기 큰 혈관이 터졌어. 잘 넣어야 되는데 힘으로 넣은 거지, 이제 안 들어가니까. 소아 2~3살짜리 소아 혈압 40까지 떨어지는데 술 처마시고 안 내려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걔는 뇌세포가 몇 개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그 후에 제가 팔로우를 못했는데 그냥 이거는 서울대 의대 치대 다닌 애들이 100명이면 그중에 80~90명은 알고 있는 얘기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의대 교수들 다 그런 줄 알고 참 재밌어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일반 대중들을 낮게 보면 본인들이 의대 교수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그렇게 없어요? 이거 몇 개 썼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의대 교수들이 다 그런 줄 알 것 같아요? 의대 교수 정도 되니까 막 일반 사람들은 막 고졸은 뭐 제가 쓴 걸 보고서 의대 교수들은 다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것만 봐도 본인이 얼마나 상하타 속에 gat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은 의대 교수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의대 교수만으로도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수술 잘 됐다며 좋아하는데 같이 기뻐했어요. 심파소설 쓰십시오. E5 경험 교수면서 물론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이고 엄청난 분이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수술이 잘 됐겠죠. 아주 그냥 소설을 쓰시네요. 그리고 몇몇 파렴치한 교수썰 풀면 또 뭉뚱그려 욕먹을 거 두렵습니다. 몇몇이라기에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막 그런 레지던트 혼내서 자살 당하게 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건 진짜 몇몇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레지던트나 의대생 알기를 완전 무슨 자기 종처럼 반말은 기본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거는 기본 옵션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한 100명이면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70~80명은 그걸 당했는데요. 그거는 파렴치한 게 아닙니까?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공의 때 갈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외과는 돈 못 버는 것도 알고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50살이신 분은 외과 때도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갈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으면 알고 산 사람이 잘못일까요? 갈리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보면 다 그냥 본인만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본인만의 세상에. 근데 이게 본인이 주장했듯이 의대 교수들의 평균적인 인식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해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해결이 나서 전공의나 의대생이 다시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도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전처럼 대접받거나 행동하지 못할 거예요. 요즘에 군대에서 부사관들이 그렇게 그만둔다면서요. 병장 월급보다 적고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의대 교수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의사들끼리 형제처럼 보듬어줘야 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욕까지 먹는 건 정말 싫습니다. 그동안 교수들이 의대생한테 한 욕은 나한테 한 욕은 나는 뭐 욕까지 먹는 게 좋아서 먹었어? 서울대 일반외과 교수님도 그렇고 그거부터 사과해야지.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미친듯이 줘맞고 잘했던 세대인데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저희 중학교 때 생각나요. 배제 중학교 때 그때 맞았던 거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치대 때 제가 당했던 유무형의 폭력들 대놓고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방대는 뭐 실제로 때린 교수들도 많다 그러고 서울대도 비뇨기과는 막 폭력 쓰고 그래서 그 교수 잘리고 이랬었는데 저는 비뇨기과 실습은 다행히 안 돌아서 모르겠고 말로 했던 그 수많은 폭행들 그건 지금 뭐 정년 퇴직했다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과거 일이니까 잊으라 그래요? 미안한데 부관참시 할 겁니다. 부관참시란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 죄는 사과를 해야죠. 네. 서울대 치대에는요 그 짓을 해놓고서 TV에 나와가지고 동상이몽 같은 프로에 나와가지고 손녀랑 막 좋은 할아버지 코스프레 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서울대 치대 애들이 들어있는 방에서 진짜 그 영상 보고서 애들이 얼마나 쌍욕을 했는지 몰라요. 레지던트나 학생들한테는 그냥 욕이 기본 옵션에 자기가 낼 책에 낼 그림을 안 그려오면 유급시킨다고 협박하고 그래놓고 TV에 나와가지고는 세상 좋은 웃음 좋으면서 막 자막도 막 서울대 치대 교수였다가 정년퇴직한 성격 좋은 할아버지 진짜. 약간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요즘 학폭 연예인들 TV에 나오면 옛날에 학폭 당했던 동창들이 자기 PTSD 온다고 저 연예인 TV에 못 나오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TV에 못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얘기가 거짓말이어도 일단 TV에 못 나오게 하잖아요. 다 편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TV 나와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언제 봤다고
그냥 교수 학생으로 만났고 교수와 레지던트로 만났는데 쌍욕하던 애가 TV 나와서 서울대 의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얌전케 온화하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PTSD 그걸 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학폭 가해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학폭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학폭보다 더 심한 짓을 한 의대치대 교수들은 멀쩡히 TV에 나와서 막 정부 관계자들이랑 얘기하고 웃고 심지어 연애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나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의대생 증원을 한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상식과 공정성과 합리성에 맞게 손질을 해주면 그까지 돈 적게 벌어도 의대생 수 2,000명 증원돼서 경쟁이 심해져도 이 정도까지 버티고 돌아가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료 수가 현실화 1도 안 하고 의료제도 문제 많은데 어떻게든 의사들이 그냥 참고 버티라고 20년 넘게 30년 넘게 해왔던 정부 플러스 8, 90년대 쌍팔년도 같은 말도 안 되는 폭언과 폭력, 협박, 노동력 착취를 그냥 묵인했던 지금 5, 60대 교수들이 지금 전공의 의대생들이 못 돌아가게 만든 가장 큰 원흉이에요. 돈을 못 벌면 정신적으로라도 편해야지. 이건 뭐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 때는 견뎠다 그랬잖아요. 전공의 때 갈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8, 90년대는 그렇게 4, 5년 참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갈리고 나오면 사회적으로 욕먹고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환자 생각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구는데 미안한데 당신들도 똑같아. 사람 다 똑같아요. 요즘 MZ세대들 제가 아까 욕했지만 당신들은 왜 참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참으면 아웃풋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MZ애들은 아웃풋도 개떡같아졌다고. 당신들이 하는 욕 참고 당신들이 하는 노동력 착취를 왜 견디겠어? 병신이야? 무슨 노예야? 염전 노예도 잠은 재우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부터가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서 휴학하고 전공의들이 뛰쳐나간 거라고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데 그것도 사실 반 정도밖에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의료 수가 플러스 이 의료 교육제도, 말도 안 되는 교육제도, 이 착취의 끝을 달리는 비인간적이고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면 의대생 증원 2,000명에도 돌아갈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다들 자기가 잃을 게 겁나서 자기 자식들 걱정, 아내 걱정. 자기 자식들 아내 걱정은 끔찍해요. 여기 율무님처럼. 지 딸을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지 딸을 비유를 들었는데도 그거를 불쾌해야 돼. 그럼 너 때문에 너랑 네 남편이 묵인한 수많은 여자 의사 후배들은 안 불쌍하냐고. 그럼 또 그러겠지. 저희 남편은 여자 의사 후배들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추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복귀한 교수한테 화 한 번 안 냈을 거 아니야. 공범이지 공범. 그게 결국 다 자기 자식이랑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당신 자식이랑 당신이 피해를 볼 때 당신 주위의 교수 동료들이 아무도 당신을 동정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식이 무사히 살았으면 당신 손주가 그렇게 당할 겁니다. 아 짜증나 보고 있으면. 그러고서 자기들은 생명을 살려야 돼서 병원에 남아있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는 침묵하는 거는 괜찮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만 해 하나만. 지금 뭐 사직한 전공이랑 휴학 의대생은 사람 죽이고 싶어서 나왔냐고. 아주 그냥 십선비 나셨어요. 십선비 아주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우리는 차마 환자를 버릴 수 없어서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저들도 절대 환자가 죽어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멘트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언론 상대로든지 페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교수를 본 적이 없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